여러분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이요. 인형 어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진도 한번 나갔죠? 네.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그런 과정을 살펴봤었는데, 자, 우리가 그걸 봤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 왜 우리는 지금 경제 성장과 관련된 단어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례가 존재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을 쭉 살펴봤던 거고, 그 다음 오늘은 이제 국민 경제 주요 지표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 경제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에서 GDP라는 게 있는데, 그럼 그 GDP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된 거냐, 그 과정과 관련돼서 국민 경제의 순환을 배워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표 보면 익숙할 거예요. 자, 이거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 사실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한다고 보면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가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경제, 즉 경제 활동의 순환을 보면 경제 활동에는 주체와 그리고 경제 활동의 어떤 유형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경제 활동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지? 생산, 그리고 소비, 마지막 분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는 크게 그치, 가게, 정부, 기업, 그리고 또 있었지, 외국까지. 자, 이거 한번 쭉 관계도를 다시 적어볼게요. 위에 생산물 시장. 이거 2학기 때도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봤죠? 이거 문제 나오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두려워. 네. 없어 남는 거. 진짜? 남는 거 없었네. 나 안 쓴 거 있어. 근데 이게 수익형 내가. 여기 나 모를 거야. 그래? 어디서 오래? 하나 있어. 세워주라고. 지난 시간에 없었나? 인터넷 이상해서 나와서 이거 필요하지? 재원아 이거 넣었어. 자, 시작합니다. 자, 위에 일단 아래 보면 크게 이거는 경제 활동의 객체가 되죠. 경제 활동의 객체. 그래서 생산물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고,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가게가 있고,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색깔 펜으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었지? 계속 서로 순환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다가 자, 돈을 냅니다. 돈을. 자, 무슨 돈을 내? 내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비 지출이라는 거야. 소비 지출. 자, 그러면 이렇게 간 소비 지출, 이 돈은 그대로 기업에게 들어가게 되죠. 기업에게 들어가면 이 소비 지출은 이름을 바꿔서 판매 수익으로 판매 수익. 자, 그러면 기업은 이 판매 수입을 또 생산 요소 시장에다가 본인들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 요소라는 건 뭐죠? 생산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 그래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판매 수입을 거두기 위해서 생산 요소를 활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에 활용했었던 돈을 다시 지급을 하죠. 생산 요소 시장에다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었는데 뭐였죠? 그렇지. 노동에 대한 임금, 토지에 대한 지대, 마지막 이자를 지급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다가 임금, 지대, 이자를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은 또 그대로 가계로 흘러가게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는 요소 소득이라고 부르죠. 같은 말이야. 임금, 지대, 이자가 요소 소득이라는 거.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자, 그리고 정부는 생산물 시장에다가 또 반대죠. 생산물 시장인 정부의 이쪽을 먼저 할게요. 가게는 정부의, 그리고 기업은 정부의 보세, 세금을 납부하죠.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생산물 시장에다가 필요한 돈을 전부 지출이라고 합니다. 사용하는 거. 전부 지출. 자, 여기까지 이 파란색이 뭐의 흐름이죠, 이거? 화폐의 흐름이다. 화폐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자, 다음은 이제 실물의 흐름을 볼 겁니다. 실물은 쉽게 말해서 화폐가 아니면 다 실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출발해 볼게요. 자, 생산물 시장에다가 기업은 판매 수입을 받으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는 가게에 소비 지출하는 동시에 재화 서비스와 교환이 되죠. 재화 서비스로 바꾼다. 재화 서비스를 구입한다. 그리고 가게는 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 시장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들을 판매하는 생산 요소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썼던 그 생산 요소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써보면 임금과 관련 있는 노동, 지대와 관련 있는 토지, 그리고 이자와 관련 있는 자본. 자, 이렇게 생산 요소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노동, 토지, 자본. 자, 그리고 가게와 정부 사이의 관계도 보면 조세를 받으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역시 똑같죠. 공공 서비스. 공공 서비스. 자,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도 똑같이 재화와 서비스. 여기는 생산 요소.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국민 경제의 순환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꼭 암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면 자, 이게 국민 경제라고 하거나 혹은 폐쇄 경제라고 합니다. 폐쇄 경제. 자, 그러면 폐쇄 반대인 개방 경제도 있겠지? 여기에다가 외국까지 포함이 되면 여기 이러한 경제 상태를 개방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경제 주체가 하나, 둘, 셋만 존재할 때는 폐쇄 경제 혹은 국민 경제 이렇게 부르는 거고, 개방 경제의 경우에는 국민 경제의 주체가 가게, 정부, 기업, 외국까지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우린 개방 경제 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개방 경제 이거는 한 명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이 전체를 기준으로 외국과 거래할 때, 자, 외국은 기업이 아니라 외국은 우리나라에다가, 자, 먼저 화폐 말고 실물부터 움직여볼게요.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상품, 자, 그걸 뭐라고 해? 무슨 제품? 수입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상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얘는 수입재가 되겠지. 수입재. 자,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상품이 외국으로 가면 얘는 수출재가 되겠죠. 수출재가 된다. 자, 당연히 수입 제품을 받아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입 대금을 지급할 테고, 수출재를 받아왔으니 여기에 대한 수출 대금을 지급하겠죠. 대금, 지불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까지 포함되면 전체 이런 식으로 국민 경제가 순환한다. 그 외국이랑 연결된 항세분을 기업이랑 기업이랑 된 게 아니에요. 이 폐쇄 경제 전체랑 거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폐쇄 경제 전체랑 거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해?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1학기 때 배웠었던 내용을 그대로 우리 배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장을 시켜볼 건데, 자, 국민 경제 전체가 이렇게 순환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그러면 어느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는 거고, 이 국가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 겁니다. 자, 국민 경제가 이렇게 순환을 해. 근데 잘 보면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상품이 여기에 자 이렇게 적어볼게. 자, 지출을 해.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야. 자, 돈을 쓴다는 말은 자 그만큼 만들어진 생산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 생산물이 또 존재한다는 것은 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했었던 생산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산 요소들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자, 지출, 생산, 분배 이렇게 세 가지 쭉 적어볼게. 지출, 생산, 분배. 지출, 생산, 분배. 자,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3번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게. 국민소득 3년 능가의 법칙. 자, 오늘 배울 애 중에 가장 중요한 애가 얘가 되겠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종의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출이라고 생각해줘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만 적은 거야. 지출 중에 가장 큰 애는 소비고, 생산 중에 가장 큰 생산은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 완전히 딱 떨어지는 개념은 아니야.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라고 선생님이 적어둔 거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국민소득 3년 증가의 법칙이 뭐냐면 아래 보면 국민소득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다. 첫 번째 생산, 그리고 분배, 그리고 지출. 자,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 중 어느 측면에서 측정하더라도 동일하다. 그게 국민소득 3년 증가의 법칙인데, 자, 이게 한 번에 잘 이해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자, 국민 경제 전체가 순환한다는 말은 이거는 뭐 적어놔도 되고 안 적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래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경제 활동 전체에서 거래가 일어난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가 꼭 존재를 한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거래에서 그 상품을 사는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러면 역으로 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존재해야 돼. 거래를 하려면 구매자도 있어야 되고 판매자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그치, 상품이 있어야 되지. 상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거래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세 가지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상품이 있다는 말은 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즉 상품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이 중에서 생산물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고, 구매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소비가 나타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판매하기까지 그 사람들이 구매받는 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옆에다가 이건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대로. 자, 생산했다면, 자, 이거는 위에다가 따로 적어주세요. 국민소득을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바꾼 문구라고 생각하면 돼. 생산했다면, 생산이 일어났다면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하고, 생산했다면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하고 또 그만큼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들은 얘기했지. 자,
자, 우리가 거래를 했다는 것은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고 상품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상품을 생산할 때까지 결국 상품을 생산했다면 그만큼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돈을 받게 되죠. 그치? 돈을 받게 돼. 그리고 그만큼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소비 지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국민소득 전체, 국민경제 전체가 순환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 이거 세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나라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 사는지를 보려면 결국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분배에 가까운 거죠. 얼마만큼을 버는지를 봐야 되는데 얼마만큼 버는지는 결국은 상품을 얼마만큼 생산하냐와 같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쓴 모든 돈을 다 더하면 결국 이 세 가지가 결국 똑같아지더라. 그게 결국은 국민소득 3면 증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래다가 이거 적어볼게요. 자, 얘는 지울게. 자, 첫 번째 생산 국민소득. 아래 박스에다 쓰면 돼. 첫 번째 생산 국민소득. 생산 국민소득. 자, 두 번째는 분배 국민소득. 회색깔에다 써요? 회색깔? 회색깔에다 이름에다가 쓰는 거야? 첫 번째 분배 국민소득. 회색깔에다. 자, 그리고 지출 국민소득. 자, 국민소득이라는 건 이 국가에서 사람들이 얼만큼 살고 있느냐, 이걸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GDP인 거야. 이 중에 하나가 얘랑 관련이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것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가 있고, 결국 무조건 얘네들은 셋 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그럼 생산 국민소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생산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최종 생산물의 시장에 존재하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이다. 어렵게 썼지만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제빵국이에요. 빵만 만드는 국가야. 그러면 1년에 빵을 100개 만들었어. 그럼 빵 100개가 뭐 1,000원이래. 그러면 100개 곱하기 1,000원 한 게 이 생산 국민소득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로 분배 국민소득은, 자, 분배에 관련된 얘들을 쭉 써주면 됩니다. 임금, 지대, 그리고 이자. 자, 여기 하나 더 있었죠? 기억나는 사람? 국민소득 생산 요소의 3요소가 일반적인데 4요소까지 갈 때도 있다고 했죠. 자, 하나 뭐였어? 경영이었죠. 경영에 대한 뭐? 분배받은 거지? 경영이 분배받은 건 아니지? 경영은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인 거고, 분배라는 것은 생산에 기여한 대가를 받는 행위인 거죠. 자, 여기에 경영을 잘했어. 그럼 뭘 받을까? 진짜 아는데 분명히 뭘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바로 나오네. 자, 이해. 자, 사람들이 1년에 제빵국에서 빵을 100개 생산해서 1,000원에 팔렸어. 그러면 그 빵을 열심히 만드는 동안 거기 들어간 사람들의 소득, 혹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남겼던 이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생산한 가치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체 흐름 속에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 국민소득입니다. 지출 국민소득도 쓸 게 조금 많아. 소비 지출. 자, 지출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느낌인 거예요. 진짜 나간 돈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지출이라는 것은 소비할 때만 쓰는 게 아니죠. 대부분이 소비 지출이 많이 차지하긴 하는데, 자, 누가 또 돈을 써? 생산할 때도 돈을 쓰죠. 그걸 누가 쓴다고요? 기업. 기업이 돈을 쓰는 걸 뭐라고 할까? 기업이 돈을 쓰는 행위를 뭐라고 해? 다 알고 있어. 기업은 뭘 위해서 하는 거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회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하는 거지? 그렇지. 투자 지출. 자, 그리고 돈 쓰는 사람들 또 있어. 그렇지. 정부 지출.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자, 여기는 지금 무슨 경제야? 개방 경제야. 그렇지? 여기서 지출, 돈을 쓰는 행위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순수출까지 포함이 됩니다. 순수출까지 포함이 된다. 자, 빵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빵에 존재하는 가치만큼 사람들이 샀으니까 그만큼 생산이 되는 거고, 그렇게 생산할 때까지 사람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결국은 또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는 같아진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인소득 3년 증가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자, 순수출이 뭐예요 이거? 뭐에서 빼준 거야? 수출에서 수입을 빼준 거지? 자, 우리 지금 지출이죠. 지출이라는 것은 실제 내 돈으로 나간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왜 수출에서 수입을 빼지? 알고 있어요? 자, 일단 수출은 왜 더해줘? 사람들이 실제 돈을 썼으니까 당연히 빼줘야 되겠지. 너 더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상한 일이야. 왜 수입을 빼줘야 돼?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여러분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시간 2분만 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저 수입을 빼는 맞히면 바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와 미친 거 아니야? 미래 결혼을 빨리 왜? 아까 이런데 여기서 얘기했잖아. 저 투자예요, 투자. 아, 투자야, 아, 투자. 전 생각. 그치 나가야 돼. 아니 나가야 돼. 자, 맞추면 바로 수업 끝낼 거예요, 진짜. 야, 근데 수출을 하면 돈이 다 들어가 들어가. 뭐 하는 거야? 뭐가 쓰는 게 돼요? 어? 못 맞추면 계속 해야지 수업. 선생님, 어? 뭐라고 돼? 나왔어요? 도전. 공인소득 왜냐면요. 어. 공인소득이요. 어. 원래 지출이잖아요. 네. 수입은 받는 거니까. 수입은 받는 거니까. 예를 들면 아이폰 쓰는 사람. 수두룩하죠? 수입품 열심히 우리 지출했지? 아 맞네. 손 내려보세요. 도현이가 야 빨리 이야기해. 야 도현이야. 틀려대 틀려대. 야, 근데 중요한 힌트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자, 그럼 조금 더 힌트를 줘볼게. 자, 우리가 방금 아이폰 쓴 사람이 수두룩하게 손 들었지?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 거? 소비 지출에 들어가겠지. 이게 중요한 힌트. 수입이 왜냐면요. 수입 지출에서 이미 더했으니까요. 정답입니다. 정리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예요. 자, 왜? 야,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안에 이미 다 뭐가 들어가 있어? 아까도 그랬잖아. 내 아이폰 가격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입한 부분은 나중에 빼줘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수업인데 그 공개 수업 때 선생님 수업이더라고. 말도 안 돼.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짓말이겠지. 오늘 수업은 좀 널널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빡빡하게 야, 도영아, 원래 투자했어?